자, 보겠습니다. 35번입니다. 자, 보기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자료에 근거해서 탐구해 보자. 그래서 단어가 나와 있고요. 자료는 뭐냐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변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국외음화되거나 뒤의 자음과 그 다음 음절의 처음에 놓인 자음이 축약되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형식 형태소라는 것은 조사라든가 접사라든가 어미 얘네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하고요. 면 자음이 연음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보겠습니다. 1번 풀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사 이가 와서 여기까지 맞고요. 티읕이 치읓으로 교체된 후 교체된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국외음화가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고요.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자음군 단순화 탈락인데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할 게 없습니다. 티읕이 치읓으로 발음되니까 국외음화 됐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1번. 그 다음 2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풀터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어가 온 거 여기까지 맞고요. 그 다음 티읕이 연음됐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 3번 언느는 니은 지읒 중 뒤의 자음인 지읒이 탈락됐죠. 즉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끌고는 히읗과 그 다음 음절이 기억이 축약, 즉 거센 소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끌르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끌른 이렇게 일어난 후 리을로 인해서 니은이 리을로 교체된 거, 즉 교체되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유음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끌은 결국 이렇게 발음이 되지요. 자, 그 다음 36번입니다. 보기를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볼게요. 서술의 자릿수가 한 자리인 용언이 포함될 거, 자릿수가 한 자리 용언이라는 거, 한 자리 서술어라는 건 결국 뭐 갖고 있었는데요? 주어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형절 속에 관형절이라는 건 니은, 리을, 는, 던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는 절을 관형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보호가 포함되어야 된다. 보호라는 건 복격조사가 붙어야 된다. 복격조사는 뭐가 있다? 이하고 가가 있다. 근데 이하고 가는 주격조사고 형태와 똑같다. 구별하는 방법은 뒤에 뭐가 있다?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가 있으면 복격조사. 그래서 문장 속에서 보호로 기능한다. 뭐 알고 있고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화단도 아닌 곳에 진달래꽃이 피었다. 서술어는 뭐냐면 피었다. 뭐가 피었다? 진달래가 피었다. 그래서 얘가 한자리 서술어. 일단은 첫 번째 조건 맞고요. 그 다음 관형절 보겠습니다. 화단도 아닌 곳에 진달래꽃이 피었다. 자, 그럼 여기서 화단도 할 때 도는 보조사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사라는 것은 격조사 대신 쓰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화단이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화단이 아니다. 뭐가 여기는 뭐 대충 이 정도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화단이 아니다. 요 이라는 것이 아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얘가 복격조사. 그렇기 때문에 화단이가 구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서술어 찾으면 맡았다. 맡았다 누가 누나가 뭘 주인공을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뭐 두 자리 서술어. 자, 그 다음 관형절 찾으면 대학생이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대학생이 되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는 무슨 조사? 복격조사. 그래서 얘가 보어 이렇게 되죠. 그럼 대학생이 된 건 누구? 누나가 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것이다? 대학생이 된 그랬으니까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 그래서 관형절. 여기서도 마찬가지. 화단도 아닌 아니다에 뭐가 붙어 있는 거다? 니은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형절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형절. 자, 그런데 두 자리 서술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3번 선택지. 학생이었던 삼촌은 40살이 되었다. 서술어 찾으면 되었다. 되었어 뭐가 40살이 됐대요. 누가? 삼촌이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삼촌이 40살이 요게 보어고요. 그러면 되었다는 뭐 두 자리 서술어. 자, 관형절 찾으면 학생이었다. 얘 뭐가 붙어있다? 던. 그럼 누구 학생이었다? 삼촌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형사절. 따라서 조건에는 아주 맞지 않습니다. 관형사절 속에 보호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 4번 큰언니는 성숙하다. 하다에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지만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 큰언니는 성인이 아니다. 그래서 얘가 보어. 근데 이거는 무슨 관형절 이런 게 아니라 저 아는 문장이 아니고요. 얘는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나무로 된 책상을 나는 그에게 주었다. 서술어 주었다. 주었어 누가? 내가 누구에게? 그에게 뭘? 책상을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세 자리 서술어 됐고요. 그 다음 책상이 나무로 되다에 뭐가 붙었다? 니은. 그래서 관형사절. 얘는 나무로 이 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가 아니라 얘는 부사어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37번입니다. 보기 A에 들어간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억, 가변어와 불변어, 가변어 뭐가 있죠?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뭐 이다. 불변어는 나머지 애들은 다 불변어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거. 자, 용언이라는 건 동사와 형용사. 체언이라는 건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 그 다음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를 독립어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감탄사, 우리, 대명사, 가는,
조사, 밝은, 형용사, 곳은 명사고요. 에서는 조사고요. 그 나비는, 요거는 나비를 수식하니까 관형사, 나비는 명사, 하나는 뒤에 조사가 있으니까 수사고요. 르는 조사, 또는 부사, 잡았어, 잡다, 동사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나비안을 또 잡았어는 기억에 따라 분류하면, 기억은 가변어와 불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변의 한결, 불변어 4개를 포함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번 선택지. 나비 하나는 니은에 따라 불변하면 체온 2개, 관계원 1개를 포함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디귿에 따라 분류하면 9개의 품사를 모두 포함한다. 맞고요. 4번. 밝은과 잡았어는 니은이나 디귿 중 어느 것에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른 물류, 서로 다른 부류, 밑줄 요게 잘못됐죠. 둘 다 뭐가 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용언이 됩니다. 니은으로 분류하면. 그죠? 니은은 니은으로 하게 되면 같은 부류가 되죠.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 5번. 그와 또는 니은에 따라 분류하면 수식어이고 디귿에 따라 분류하면 각각 관형사와 부사다. 맞는 말입니다. 자, 38번입니다. 현대 국어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전미사로 쓰이는 것에는 미음이 있다. 전미사 미음은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으며 묶음, 기쁨과 같은 단어를 만든다. 한글 맞춤법에서 어간에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미음 등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힌다. 어간의 원형을 밝히고요. 얘네들은 이유는 미음이 비교적 널리 어간에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다. 이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가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원형을 밝히고요. 이는 가령 무덤이 기원적으로 묻다에 엄이 붙어서 된 것이기는 하지만 엄은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고, 즉 엄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있나 봐요. 근데 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대요. 그리고 무덤에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도 않는데요. 자, 이해됐죠? 결국은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도 있고 엄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미음이 붙어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힌답니다. 이유는 여러 어간에 결합하고요. 또 본뜻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엄이 붙어서 된 것은 엄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달라. 그런데 명사형 어미에는 미음이 있어서 현대 국어의 미음이 결합한 여러 단어들 중에는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가 시원한 웃음을 크게 웃으면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해서 앞에 나오는 웃음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다. 관형의 수식을 받으면 명사고요. 즉 여기서의 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 결국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품사가 명사가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그러나 뒤에 나오는 웃음은 명사절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하거나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러면 그냥 동사의 명사형, 즉 그냥 동사란 얘기죠. 명사처럼만 보이는 거고, 그러므로 여기서 음은 그냥 명사형 어미랍니다. 결국 정리하면 음이라는 건 명사 파생 전미사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형 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 구별하는 기준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명사 파생 전미사,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명사형 어미, 그런 뜻입니다. 크게 웃음을 크게 웃었다로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미 미음은 at, get, see 등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도 있답니다. 명사형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 이야기입니다. 파생명사와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 형태적으로 구별이 됐대요. 예를 들어 땅을 그림과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그림은 동사 그리다의 명사형인데, 그리다의 파생명사는 그리에 미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그림이었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전미사는 음이 있대요. 암과 음이 있고요. 명사형 어미는 옴과 음이 있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건 모음 조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암은 양성모음, 음은 음성모음. 명사형 어미 옴은 양성, 음은 음성모음. 오케이. 자, 양성모음 뒤에서는 전미사 암과 어미 옴이, 음성모음 뒤에서는 전미사 음과 명사형 어미 음이 쓰였다. 그러다가 아래아가 소실되고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는 등 여러 형태를 변해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가 모두 음이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 두 번째 단락에 있었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음이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힌대요. 이유는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요. 어간이 본뜻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엄이 붙어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대요. 그 다음 현대 국어에서 또는 미음, 명사 파생 전미사일 수도 있고 명사형 어미일 수도 있답니다.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품사는 명사고요. 명사형 어미는 동사나 그냥 형용사, 용언이란 얘기죠. 구별하는 방법은 관형의 수식을 받으면 명사 파생 전미사, 즉 명사고, 부사의 수식을 받거나 선어말 어미가 결합될 수 있거나 그러면 그냥 동사나 형용사랍니다. 형태적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앞에 수식관계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세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가 있었는데, 즉 암, 음이 있었다. 그 다음 명사형 어미로는 음이 있었다. 즉 양성 모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양성, 음성 모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38번 윗글을 통해 보기,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게요. 기억. 나이도 어린 동생이 고난도의 춤이 신기했다. 뭐 이랬잖아요. 자, 볼게요. 기억에서 고난도의 이거 관형어 수식을 받는 춤 명사 맞고요. 잘은 뭐다? 품사, 부사. 그래서 부사.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춤은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니은에서 죽음은 전미사 음이 붙어서 된 말이므로 죽음은 죽다에 뭐가 붙었다? 음이 붙었다. 그래서 뭐 죽음 원형을 밝혔다 이런 얘기고요. 죽음은 죽다에 뭐가 밝혔다? 엄이 붙었다. 그래서 원형을 밝힌다, 밝히지 않는다, 죽음 이런 뜻입니다. 즉 음이라는 건 여러 경우에 붙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형을 밝힌 거예요. 죽, 이런 식으로. 근데 엄은 여러 단어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죽어. 그 다음 3번. 디귿에서 도움은 동사의 명사형으로 즉 돕다에 뭐가 붙은 거냐면 음이 붙었다. 그럼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비읍이 오나 우로 변하는 거 이거 비읍 불규칙 용언입니다. 그래서 일단 돕다에 음이 붙으면 도음 비읍이 오나 우로 비읍이 오나 우로 되는 거 요거 비읍 불규칙입니다. 자, 그 다음 명사절에서 서술의 기능을 한다. 자, 그럼 아는 문장 찾으면 디귿에서 보답했다. 보답했다에 뭐에 은혜에 누가 내가 이렇게 일단 아는 문장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절을 찾으면 거기 보게 되면 나는 그를 조용히 도왔다 이랬잖아요. 그럼 일단 나는 생략되어 있고요. 나는 그를 도왔다. 뭐가 붙었다? 도움 되니까 아까 얘기한 듯이 돕다에 음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명사. 됐죠? 따라서 명사절에서 서술어, 이게 도왔다가 서술어죠. 돕다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리을에서 알무의 미음은 아래부터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었대요. 그런데 앞에 보게 된 많이가 뭐다? 부사. 따라서 암은 알다. 그냥 동사입니다. 동사의 명사형이죠. 알미라는 게. 그래서 명사로 바뀌었다. 요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미음에서 믿음의 믿과 사이에 선어말 음이 믿었음 그를 전적으로 믿었음 가능하지요.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자, 39번 윗글을 바탕으로 제시된 중세 국어 용어들이 기억이라는 건 암과 명사형 어미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물이 얼다에서 명사 파생 점사 뭐가 붙을까요? 얼다에 뭐가 붙는다? 음이 붙겠죠. 왜?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철되면 얼음 맞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얼다에 뭐가 붙을까요? 음이 붙었겠지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출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답은 1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길을 걷다라는 건 디귿 불규칙이니까 모음 어미가 오면 거리 되잖아요. 길을 걸어 할 때. 됐죠? 일단 여기까지는. 자, 그럼 길을 걷다 해서 음성 모이니까 음이 붙겠죠. 그러면 연철되면 걸음. 여기까지는 맞고요. 그 다음 걷다도 마찬가지. 음성 모이니까 뭐가 붙는다? 음이 붙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롬 얘가 틀렸고요. 그 다음
연매가 열다. 당연히 음성모의가 뭐가 붙는다. 연철되면 여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틀렸고요. 마찬가지 열다의 명사형 뭐가 붙는다. 음이 붙겠죠. 그러면 연철되면 여름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둘 다 잘못됐고요. 그 다음 살다에 뭐가 붙는다. 양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틀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살다의 양성이니까 옴이 붙으면 사롬. 그 다음 갈다의 양성 암이 붙겠죠. 그러면 가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갈다에 옴이 붙겠죠. 그러면 가롬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